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 앞에 보시면 뭐 희한한 게 보이죠. 구원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구원할 것인지는 모르는데 구원 특강이라고 그래요. 네, 이름은 한번 잘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세법 하루 수업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뭐 구원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긴 하는데. 근데 오늘 할 일은 세법이 어느 정도 돼 계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세법 처음인데 이 종합 정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머리가 지날 수도 있어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책 한 권을, 요게 지금 종이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종이가 세법 교재 한 70%에서 80% 정도가 요약이 돼 있어요. 이 한 장에가. 요거 한 장에가. 근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는 요 한 장만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 자료를, 수업을 지금 칠판에 띄우고 있는 이 자료를 너무 달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이걸 드리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걸 꼭 줘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리라고, 이걸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른 그 정규 과정 시간에 자꾸 칠판에 있는 PPT 자료를 주면 안 되겠냐, 나는 그걸로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안 돼요. 그런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환하면 되거든요. 바로 전환하면 돼요. 그런데 만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한 게 책을 읽으시라고.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몸풀기 했으니까 이제 수업을 해야죠. 이제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요, 이 한 장짜리 중에 여기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과세 대상물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 전체가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과세 대상물 정리인데, 이 과세 대상물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몇 개 정도가 연결이 되냐면 2문제 정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1문제, 국세에서 1문제,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돼요.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물, 그러면 주로 이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시험에 내면 딱 정해진 게 어디에서 문제가 이제 나오는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여기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여기만 나와요. 이쪽만. 그럼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부동산이라는 것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세법에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2개를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시험은 지금까지 이제 기출이 된 내용을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부동산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출제를 한 번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험을 냈어요. 여기까지 이미 시험에 출제됐어요. 근데 과거에 이게 최근에 한 3년이나 최근에 5년에 시험에 이미 출제된 지문들이 있으면 그 출제가 이제 규칙을 딱 정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출제가 됐으면 그 범위를 기준을 삼아놓고 거기서 한 발만 옆으로 뛰어보세요. 한 발 옆으로 뛰었다가 왼쪽으로 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뛸 수도 있고 양쪽으로 벌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가 보여요. 딱 여기 기준이 딱 나왔으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옆에 눈 한번 살짝 돌려봐요. 그러면 뭐가 보인가 보세요. 여기서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가? 토지의 정의가 보이죠. 이제 시험에 내는 것은 바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땅만을 말한다는 이야기인가? 등재 안 된 것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 것도 여기를 기억을 해내시라는 이야기예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사실상 토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토지를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이 부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과세 대상물 속에 어떤 것들이 대상에 들어있을 때 권리 있죠. 권리. 이 권리 중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외라고 돼 있는 데를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 대상인 걸 골라라고 이렇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고 지문 한 줄만 딱 써놔버려요. 예전에는 취득세 대상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것은 임차권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임차권이 출제가 됐으면 임차권에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 사이를 주변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주변을 살펴보면 그게 문제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내면 뭘 내냐면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자, 지금 여기서 한다는 분이 있어요. 자, 분양권이 들어있는 거 봐봐요. 분양권 아무리 뒤져봐도 없죠. 분양권은 여기에 들어있네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아직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주택수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요. 그런 걸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끝났으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요 네 가지도 취득세 대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만 보면 돼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와 승계로 취득했을 때 두 개로 나눠. 원시로 취득했을 때와 승계로 취득했을 때로 나눠가지고 차량과 기계와 선박과 항공기는 원시로 취득하면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건 부동산 쪽에 들어오는가 부동산은 아닌가요? 이거 부동산 아니죠? 준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 아니잖아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이런 걸 잘 안 내요. 이런 거. 우리 시험은 부동산을 위주로 내니까 이 한 해가 답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고로 과거에 한 번 냈던 건 뭘 냈냐면 기계를 자체 제작했을 때 이거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기계를 자체 제작, 원시죠. 기계를 자체 제작했다 그러면은 원시 취득이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거 한 번은 시험에 낸 적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문제를 보실 때는 부동산이라는 이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취득세 대상인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고 여기까지 딱 찾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 종이에는 없어요. 보충 학습 자료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요. 거기다가 스스로 표시를 해보세요. 스스로 하나씩 표시를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 자, 대상. 어권 대상. 양식어권 대상. 지상권? 아니네요. 지상권 아니라고 그랬죠. 전세권? 아니죠. 임차권? 아니네요. 회원권? 대상. 자, 그러면 회원권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각종 회원권 있죠.
회원권은 여러 개 회원권이 있는데 요 모든 회원권들은 전부 취득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골프 회원권. 그럼 영어권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취득세 대상이고 영어권이라는 건 없어요. 영어는 권리금인데 이 영어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주권은 대상이 지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죠. 이주권도 없어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 특히 조심하세요. 분양권? 안 돼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X. 이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선박. 선박은 맞죠. 항공기? 기계? 차량? 다 대상이에요. 선박이나 항공기나 차량이나 기계는 대상은 돼요. 그런데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승계 취득하면 물린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취득세 대상물은 완전히 끝나시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물은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등록면허세에서 이 안에서 여기에서 등록면허세는 지문이 한 줄이 출제가 돼요. 지문 한 줄. 딱 한 줄. 근데 이제 자꾸 혼동하시는 거 이걸 자꾸 본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자꾸 멈칫돼요. 자, 이제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와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를 이걸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등기를 할 때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게 되시면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게 되면 원칙이 세금의 종류가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어떤 등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등기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은 등록 면허세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기 싫어서 내기 싫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정부가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득세는 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등기를 하려면 무슨 세를 내야 되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니 왜 그냥 취득세 안 받고 해주면 되지 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등록 면허세란 등기를 하려면 종이값이나 잉크값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받아야 되든가 안 받아야 되든가?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로 종이값하고 잉크값을 받아야 되는데 종이 잉크를 받아야 되는데 취득세 안 받는다고 해서 등록 면허세까지 안 받는 게 아니라 취득세 못 물리니까 대신 등록 면허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이 등록 면허세를 물리기는 물리는데 모든 세금이 등록 면허세로 그냥 다 돌아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세금 이름만 등록 면허세로 받자는 이야기인가? 이름만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 이름만 바꿔서 등록 면허세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항목은 취득세를 원인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등록 면허세를 원인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취득세가 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등기 원인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가 원인이니까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세로 이름만 바꿔서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등록 면허세로 이름만 바꿔서 받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한다. 자, 그럼 앞에 걸 무시하시고 여기만 보네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면 등기의 원인이 뭐에 대한 등기인가요? 취득에 대한 등기니까 무슨 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법 규정상 요게 취득세가 면제 사유가 돼버리네요.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할 때는 요거는 취득세 부과를 정부가 면제한다네. 아니 무슨 규정이 있어?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취득세 부과를 면제하겠습니다. 그럼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에 방금 들어있었는가 안 들어있었는가? 자, 다시요. 지금 구원을 못하면 안 돼요.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자, 지금 보네요. 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런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을 이걸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내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가?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원칙은 무슨 세를 내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취득세 내고 신청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취득세 안 받는다네. 취득세 안 받는다 하니까 취득세를 안 받는다 하니까 내가 취득세를 낼 방법이 있는 거 없는가? 없죠. 낼 방법이 없죠. 취득세 낼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등기를 못 하겠네. 세금을 못 내니까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제발 돈 좀 받으라고. 아니 돈 받으라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그러면 등기해 주라고. 이렇게 못 해준다고. 돈 내라고. 네가 안 받는다면서요. 너희들 안 받는다고 해놓고 무슨 세금을 내라냐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못 받는데 등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라고. 그래서 자 바꿨어 이렇게. 취득세가 면제되니까 대신 이름을 등록면허세로 이름을 바꿔서 내라. 이렇게 내라.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으니까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요건 취득세 대상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취득세 대상이 그대로 남아있는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신 분이 너무나 많으시더란 얘기예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원칙이요. 취득하면 무슨 세로 갔어야 맞는데 취득세로 갔어야 되는데 법 규정상 취득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이름만 뭘로 바꿔야 된다.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그럼 등록면허세로 바꾸더라도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그대로 취득세 대상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는다. 그렇죠. 남아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대로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걸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왜 그걸 타켓으로 삼냐 물으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타켓으로 삼는 게 이걸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돌아가니까 이 세 개가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자꾸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죠. 만약 예를 들어서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을 할 때는 세금 이름만 무슨 세로 그냥 바뀌면 되니까 등록면허세로 바뀌니까 과세 대상물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여기는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대한 등기 그랬네요. 자, 그럼 외국인 소유 물건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뒤에가 단서가 붙어 있죠. 무슨 취득이 하나 있는가?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그랬네요. 그러면 연부라는 게 돈을 다 주고 그런가요?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주고 그런가요? 나눠서 주죠. 그럼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라겠는가 기억해 보세요. 취득세 연부 취득은 연부금 전체로 신고해라, 나눠서 신고해라. 나눠서. 그런데
외국인 소유 물건의 취득세 대상 물건이라 했으니까 외국인 물건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는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면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먼저 세관에서 우리나라를 통관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취득의 시기는, 자,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물건의 취득의 시기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잡아라 그랬던가? 수입 물건이 우리나라에, 한 분 지금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반입하는 때, 반입될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자, 우리나라 들어올 때요. 자, 그럼 세관에서 우리나라에 그 수입 물건을 반입하는 때, 여기서 이때 세금을 물려요. 자, 반입할 때 취득세를 물리는데, 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요.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세관에서는 등기까지 해주고 취득세를 물리는가, 등기는 안 해주고 취득세 물리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관은 등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세관에서 세금을 물리더라도 이 취득세를 물리더라도 등기분을 제외하고, 자, 등기는 빼고 취득세를 물렸어요. 그러면 세관에서 취득세를 물릴 때는 등기분을 빼고 물렸으니까 표준세율로 물렸는가요? 특례세율로 물려버렸는가? 그렇죠. 특례세율이죠. 특별한 세율로 물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전체 표준세율에는 2%도 들어있고 등기분도 들어있는데 등기를 빼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렸다는 이야기인가? 중과기준세율. 자, 이제 중과기준세율로 물렸네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물렸어요. 여기까지 물렸어요. 그럼 이제 세금 내고 그 물건을 세금 내고 외국인 소유 물건을 세관 통관해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들어왔네. 우리나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려니까 세금 내라네. 그래서 제가 세관에서 세금 냈던 영수증을 세관에다 세금 냈던 영수증을 딱 내밀었네. 그랬더니 등기소에서 그거 말고요. 그거 등기 우리가 할 때 등기분 안 냈잖아요. 등기분이 없잖아요. 등기분이 없는데 왜 그거 내밀으세요? 그러면 뭔 세금을 또 내라고요? 그랬더니 네, 등기분에 대한 세금을 더 내세요. 이미 취득세 냈네요. 이미 냈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취득세 이미 내셨으니까 이제는 외국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등기분을 빼고 취득세를 이미 물렸으니까 이번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분만 물리는데 이름을 취득세로 물려라,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려라. 등록면허세로. 만약에 또 취득세를 물려버리면 취득세를 몇 번 물리는 걸로 돼버리니까 2번. 세법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취득세를 2번 물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로 돌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등록면허세 이중과세 하면 안 되니까 2번 물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취득세 이미 세관에서 등기분 빼고 이미 물렸으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으로 가보네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네요.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네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나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2개를 동시에 설명해 볼게요. 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면은 이거는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불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이제 불가능하죠. 자, 왜 불가능한 거죠?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리면 납세 의무는 살아있는가요? 소멸돼버린가? 소멸돼버리죠. 납세 의무가 이미 취득세라는 납세 의무가 소멸돼버리니까 등기를 신청하려고 해도 취득세란 세금을 이제 못 내요. 취득세란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슨 세로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인가?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이면 취득세 금액이 총 얼마도 안 되면 50만 원? 발음 정확히 하죠. 50만 원? 이하. 발음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잘못해버리면 그 입력이 잘못돼버리니까 큰일 나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를 물릴 수 없으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한다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취득세를 못 내니까 대신 무슨 세를 내고 등기를 신청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를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4개가 그 규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32회 시험이 여기가 출제됐어요. 32회 시험이 취득세 면세점 해당할 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제가 자동차를 40만 원짜리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취득세로 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로 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 왜? 50만 원이 안 됐으니까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냈어요. 그게 32회. 자, 33회 시험은 취득세에서 이제 면세점을 등록면허세 연결고리를 냈으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만 바로 올려봐요. 그러면 면세점에서 어디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취득세로 돌아가니까 50만 원의 여부를 따질 때 50만 원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하나 남았네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할 때는 몇 년 동안 거래를 한 건의 거래로 보고 50만 원 여부를 판단해라. 1년. 그걸 작년 시험료라고 냈네요. 그러면 작년에 그걸 냈으면 여기서 다시 한 발만 옆으로 살짝만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부 취득이 보이네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으로 50만 원 여부를 따져라. 연부금 지급액으로 50만 원 여부를 따져라. 연부금 총액. 연부금 총액.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면세점하고 관련된 걸 이제 옆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여기까지 하면 끝내는구나. 그리고 그걸 끝을 딱 봐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서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등록면허세 지문들이에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이제 과세 대상물은 끝났어요. 이제 재산세로 가보죠. 재산세는 이 안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33회 시험이 32회, 33회 시험이 여기에서 한 문제씩이 출제됐어요. 그럼 올해도 지문 한 줄은 나올 거예요. 올해도 재산세, 과세 대상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 쪽에서 한 줄 정도가 시험에 거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여기서 먼저 봐야 되냐면 이제 재산세, 과세를 구분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요게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하는지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하는지 그 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사람이냐 물건이냐는 틀을 먼저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토지부터 항공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토지는 그러면 땅은 우리 그 대한민국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이제 땅이 있으면 땅들은 섬을 제외한 나머지 육지는 다 연결이 돼 있는가요? 떨어져 있는가요? 연결돼 있죠. 그럼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는 개별이라는 이야기인가? 합산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는 합산. 그럼 합친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얼른 생각해요.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역으로 돌려보니까 역으로 합산은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물건이란 이야기인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가진 돈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자, 이제 오늘 하고 나면서 가진 돈 얼마 가져왔어요? 5만 원. 많이 도 가져왔네? 예? 그럼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요? 왼쪽 주머니에 있어요? 나눠놨어요? 우리가 한 군데 나누면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 10,000원, 여기다 20,000원, 뒤에다 20,000원, 또 이쪽에다 20,000원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놔. 그러면 주머니에 여기 주머니에 빼면서 이거 10,000원 여기서 또 빼고 막 빼.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면 자기가 가진 걸 다 뭐해서 말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합산해서.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사람으로 보이는가? 저는 사람이 아닌 걸 보이는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럼 제가 여기저기 학원에서 만약에 제가 학원 5군데 학원에서 한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씩 벌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놀리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한 학원에서 100억씩 벌었으면 그 사람이 번 거 총 얼마란 야인가? 어떻게 해서 계산하라는 야인가? 바로 그 합산, 사람이라고 생각나면 무조건 합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순간 합쳐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그럼 합친다. 그러면 토지는 전체가 하나로 합산되어 있으니까 토지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가요? 물건이 생각이 나는가? 사람. 합산. 그러면 여기는 토지는 인세라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는 인세. 인세기 때문에 합산하여 과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합산했다. 이제 여기서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인세하고 합산 과세해서 거기까지 오는데 지쳐버려요. 가다가 못 가겠어요. 막 그래. 그런데 시험은 거기가 아니요. 합산 과세까지는 시험이 아니요. 근데 시험도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기도 전에 지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디가 나온지 몰라서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토지는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다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 한 장. 자, 한 장. 그럼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토지는 어떻게 나누는 거 보세요. 토지는 하나, 둘, 세 개로 구분이 돼. 자, 토지 과세 구분은 토지를 과세할 때는 무슨 토지로 나눠라 그랬는가? 종합. 자, 종합 하나 잡았어요. 이제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 과세 구분 공부하라면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나 그래요. 나 그거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거 못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꼭 이 말이 엄청나요. 딱 이거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예? 그리고 딱 이거 보는 순간 어려워요. 아니 읽어보지도 안 해. 읽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보는 순간 어려워요. 아니 해보시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그래. 그리고 덮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자,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별도합산은 주로 어떤 활동에 사용하는 땅들이 별도합산 땅이 되고 영업활동. 자, 별도는 이 별도하고 관련된 건 영업활동하고 관련된 게 별도합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상가. 자, 이 건물, 이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빌딩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영업, 장사하죠. 영업활동과 관련되니까 상가 밑에 있는 땅은 무슨 과세 토지다? 별도합산 토지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규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했잖아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묘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묘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납골당이잖아요. 납골당으로 쓰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는가, 사치활동을 하는가, 영업활동하는가? 그렇죠. 납골당 팔아먹잖아요. 영업활동이니까 법인 소유 묘지,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묘지, 그거는 무슨 과세다? 별도합산 과세다. 그럼 별도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찾으려면 막 복잡하니까 크게 묶어버리라냐. 영업에 쓰는 것은 별도.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를 할 때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할 때가 있고 조금 물리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저율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고율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율로 분리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쓰면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을 낮춰주겠는가? 생산활동. 그럼 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산할 때 어느 땅을 가지고 생산하는가? 농지, 또 목장, 또 임야. 이런 것들.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가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면 저율 분리과세. 또 분리과세 중에 높은, 아주 엄청 높게 물리는 건 사치.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건 두 가지. 나이샷.
골프장. 자,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골프장.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또 하나가 땡기는 거.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예, 그런 게 분리과세 토지. 그럼 영업활동도 아니고 생산활동이나 사치활동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땅들을 다 묶어놓은 것을 종합합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토지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 때 우리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 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그 한 장 고지서에 표시를 따로 해주겠는가 안 해주겠는가? 따로 해줘야죠. 따로 해줘야죠. 자, 따로 안 해주면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세금 계산인지 모르니까 세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종합과 별도와 분리에 대한 세금 계산이 다르니까 세금 계산이 다르니까 토지 구분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냥 합산과세까지 오는데 지쳐가지고 그 나머지를 못 찾아내버린 거예요.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한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 용도가 어떤 땅인지 구분 표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구분 표시해준다. 됐어요 이제. 그럼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건물은 자 지금 여기 우리 학원 건물하고 옆에 건물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죠. 저 그럼요.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가? 물건이 생각이 나는가? 물건. 자 그러면 이제 물세. 자, 물세는 개별과세입니다. 그럼 개별과세란 이야기는 제가 상가를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상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묶어서 세금이 나오는가요? 따로 나오는가요? 따로. 그럼 여기서는요. 각각의 고지서로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고지서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택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 내 집하고 옆집하고 막 다 붙어 있는가? 따로따로 돼 있는가? 따로따로. 그럼 여기도 물세네요. 물세니까 개별과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에서 시험 지문이 나오는데 왜 주택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면 참 단순해요. 자, 이제 주택 한번 볼게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하고 밑에 있는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 2개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토지를 건물 밑에 있는 땅을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가요? 묶어서 계산해버린가? 묶어서 계산해버린 거예요. 묶어서 계산하네요. 묶어서 계산하는데 내가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을 이렇게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2개의 주택을 묶어서 계산하는가 따로 계산하는가? 따로 계산하되 그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따로 계산한다? 묶어서 계산한다? 묶어서. 자,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건 바로 여기를 내는 거예요.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격들을 다 더해서 재산세를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언제나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 낼 때 이렇게 살짝 트네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별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합니다. 틀렸죠? 납세 의무자는 사람이죠. 주택은 사람이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그럼 주택은 이제 건축물하고 다르게 주택은 위에 건물 밑에 땅이 포함이 돼 있는가 포함이 안 돼 있는가? 포함이 돼 있죠.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주택의 땅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그때는 바닥에 바닥의 면적 얼마까지를 주택의 땅이라고 봐줘라. 10배까지요. 계속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조금만 여기서 살짝 틀어버리면 틀려버리거든요. 만약에 그럼 제가 이 주택이 도시의 주거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때는 몇 배로 바뀌어버린가? 그거는 양도소득세 이야기고 여기는 무조건 10배.
그러니까 살짝만 틀어놔 버리면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른 법을 갖다가 그래서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와 재산세에서 취득세와 지방세에서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지방세에서는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아라. 10배. 무조건 10배예요.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10배로만 딱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을 때 3배, 5배, 10배가 바뀌는 거지. 재산세나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10배까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박과 항공기는 필요 없어요. 선박 항공기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서 뭐가 출제됐냐면 이게 출제됐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에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 밑에 있는 토지 이렇게.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은 건축물로 봐서 과세라 주택으로 봐서 과세라. 주택. 자 다시 또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이 부속된 토지는 토지로 봐서 과세라 주택으로 봐서 과세라. 주택으로 봐서 과세라.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드네요.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의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정확히 해서요. 약간 혼동되면 안 돼요. 자,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왜 못 들어갔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주거용으로 쓰는 토지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니까? 주택으로 붙여야지 건축물, 토지로 나눠서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물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3년 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으로 가는 거고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최고 난이도로 올라가네요. 최고 난이도로 올라가네요. 이제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주택에 대한 건물의 주인과 땅의 주인이 서로 달랐을 때 건물 주인과 땅의 주인이 서로 달랐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그게 최근 4년 연속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소유자 사람이 중심이다. 주택이 중심이다. 주택이 중심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조건 토지는 사람이 중심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니까. 주택은 물건이 중심이니까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도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여기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 한다. 따로따로 주택이라 한다. 묶어서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자, 다가구. 올해는 타켓이 다가구가 되실 거예요. 올해는 타켓이 다가구 쪽이 타켓이 될 거예요. 다가구는 총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제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원래 다가구는 우리는 집 몇 개를 다가구로 하는가? 원래는 하나죠. 원래는 하나인데 재산세에서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원칙은 사실에 따라서 판단해라. 공부상에 따라서 판단해라. 사실 판단해라.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원칙은 단독주택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다가구가 1가구가 그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돼서 생활하고 있으면 그럼 다가구일지라도 전체를 통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전체를 한 집으로 봐라. 각각을 집으로 봐라. 각각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1, 9.
자, 그래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한 칸 한 칸 나눈 게 있죠. 한 칸. 한 칸씩 나눈 1쿠, 1쿠. 한 칸 한 칸을 1쿠를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 집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인가? 칸 집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인가? 칸을 집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하나란 이야기인가? 여러 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러 개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보는 거하고 하나로 보는 거하고 세금이 계산할 때 여러 개로 보는 게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는가요? 하나로 보는 게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는가? 자, 이제 종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재산세는 주택의 세율은, 재산세에서 주택의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서 재산세 주택의 세율이 달라지던가요? 아니면은 세율하고 그 주택 수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돼 있던가요? 세율은 이렇게만 달라져요. 자,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이렇게 달라져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 세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네 번째 시간쯤에 이걸 할 건데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는 0.1에서 0.4까지 세율로 과세를 해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여기서 세율이 좀 떨어져요. 0.05에서 0.35%의 세율로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특례세율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세율이 특례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시가표준액 정부 고시가 얼마가 안 된 주택만 여기 해당이 되고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1번 9억 2번 12억 자, 이제 편이 갈렸어요. 자, 오른쪽은 9억, 왼쪽은 12억. 자, 어디가 맞겠는가 생각해 봐요. 지방세는 9억, 국세는 12억. 그럼 지금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9억 이하. 9억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안 된 집만 0.5에서 0.35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이제 하나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다가구를 한 집으로 봐가지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높은 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칸칸 나눠가지고 과세 표준이 금액이 한 칸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억씩으로 10개로 쪼개버리면 1억에 대해서는 누진율이 높은 율이 적용이 되는가 낮아져 버린가?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려고 이 방식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산세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칸을 나눠서 쓰고 있으면 그 한 칸 한 칸을 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에서는 나올 지문이 요 다가구 여기가 나올 차례예요. 재산세에서는 다른 건 이미 다 출제해버렸기 때문에 재산세 다가구 지문은 한 번 정도 요약서에서 그 통 지문을 좀 찾아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다가구가 나와도 큰 문제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가구는 그냥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가구는 무조건 그냥 1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는가 각각의 매매 단위로 거래하는가에 따라서 주택 수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아버리면 몇 개 집을 팔았다 그러면 된가? 한 개. 이게 단독주택이 돼요. 하나의 주택을 파는 걸로 돼요. 그런데 각각의 매매 단위로 거래했을 때는 이때는 각각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요.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일 때만 주택은 몇 개로 본다는 얘기인가? 하나. 하나로 움직이면 하나. 여러 개로 팔면 여러 개. 자, 이제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은 이제 먼저 규칙을 좀 알아야 돼요. 주택 임대소득은 내가 몇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 임대료를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가요? 주택 몇 개? 한 개. 한 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는 월 임대료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한 개만 비과세예요. 단 한 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금액이 얼마가 넘는 집이라면 과세로 돌아가고, 그건 국세니까 얼마? 12억. 12억을 초과한대. 여기서 12억은 기준시가로 12억이다. 실거래가로 12억이다. 임대는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준시가. 올해는 기준시가까지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고,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고, 실거래가가 아니라 임대는 기준시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기준시가 12억을 판정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2억이다. 종료일 현재 12억이다. 종료일이다. 개시일이다. 자, 세금을 계산할 때 잘 생각하세요. 소득세 이제 기본 개념으로 푸시면 돼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우리는 1년치를 합산해 놓고 계산 들어간다. 연도 초에 계산 들어간다. 합산해 놓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제 이 1년치를 묶어 놓고 요 주택이 얼마가 넘었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된다. 연초다, 연말이다. 연말. 그래서 여기서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로 잡아라, 종료일로 잡아라. 그렇죠. 종료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시일이 아니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을 초과하면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인데,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고, 원래 한 개,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요. 1개 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한 개로 봐라, 각각으로 봐라.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다가구에서는 올해 시험에서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두 군데는 집중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쪽 여기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신 게 바라네요. 이제 겸용주택으로 한번 가보죠. 겸용주택은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서로 비교가 되는데,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따지는 게 겸용주택 판단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물릴 것인가 따지는 거고. 잘 판단해요. 재산세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고 있는가, 세금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가? 물리려고. 양도소득세는 겸용주택에서 세금을 안 물리려고.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비과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비과세 판단이고, 재산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과세 여부를 따지는 거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재산세 겸용주택은 과세 여부를 따지는 거고, 재산세 겸용주택은 비과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요.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먼저 1구와 1동이 있는데, 1구라는 것은, 여기서 1구라는 것은 한 칸, 우리 강의실 한 칸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겸용주택에서 1구를 먼저 판단하고 나중에 동 판단으로 내려가요. 1구를 먼저 판단하는데 1구가 주거용으로 쓰는 게 50% 이상이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한 칸, 우리 강의실 한 칸 중에 주거 생활에 쓰는 게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50% 미만이다. 전체가 50%가 안 된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50%가 안 되면 그때는 뭘로 판단해버리면 되겠는가? 전체를 상가로 해버리면 되겠는가? 주택만 주택으로 가야 되는가? 주택만 주택.
그럼 이것도 여기서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시면 금방 이건 풀어낼 수 있어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상가로 본다. 그럼 상가로 보는 거하고 주택으로 보는 거하고 정부가 봤을 때 주택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상가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했으니까 정부가 법을 주택으로 해놨겠죠. 세법은 정부가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든가요? 정부를 위해서 만들든가요? 정부를 위해서 만드니까 전부 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주택으로 하니까 세금이 더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지만 상가였을 때는 0.25%밖에 못 물려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세율이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그런데도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내 주택이니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러면 세무금은 씩 웃으면서 네, 계산합니다. 얼마 내세요 그래. 근데 따지면 아니 왜 이게 주택하고 상가가 있노? 여기 상가로 쓰니까 상가로 물려야지. 왜 주택으로 물리냐고. 왜 더 물리냐고. 아니요. 그거는 이게 법이 이래서요. 막 그래요. 달라들면.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게 전체 중에 50%가 넘어가면 전체를 뭘로 보고 세금을 물리라는 얘기인가? 주택으로 보고 물려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전체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0이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60%가 주거용으로 썼으니까 60%만 주택이다. 전체가 주택이다. 전체가 주택이다. 그게 2년 전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일동은 위에서 1구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으니까 1동에서 또 다시 면적 크기를 또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이미 판단해버렸잖아요. 9에서 이미 면적 크기를 판단했으니까 동에서는 면적 크기를 판단하지 말고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1구에서 이미 나온 것을 그 결과치만 더해가지고 그냥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이고 우리 동에서 주거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고 우리 동에서 상가로 얼마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겸용주택을 판단할 때는 1동하고 1구 중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는가? 1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동은 그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1구만 잘 잡으시고 1구 중에서 몇 프로가 넘었는가만 체크해버리면 된다. 50%가 넘었는가만 체크해버리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비과세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하니까 비과세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하니까 어떻게든지 주택으로 보려고 하겠는가요? 상가로 보려고 하겠는가?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 생각을 하겠는가 안 해줄 생각 하겠는가? 안 해줄 생각하죠. 자, 그러면 다시 재산세에서는 세금을 물릴 생각으로 규정을 세우는가 안 물릴 생각으로 재산세는 규정을 세우는가? 물릴 생각으로. 자, 물릴 생각이니까 주택의 면적하고 상가의 면적이 50%씩 똑같다. 50%씩 똑같으면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전부 주택이다. 그렇죠. 물릴 생각이니까 똑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세율을 물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더 세니까.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주택하고 상가의 면적이 똑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는가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라고 해버리겠는가?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예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할 때 어떻게든지 비과세 해줄 생각으로 만들었다, 안 해줄 생각으로 만들었다. 안 해줄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 해줄 생각으로 만드니까 주택이 상가보다 커야만 전부 주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세요.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혹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은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뱉어보세요. 본인 스스로 뱉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 주택이에요. 자, 이거는 맞아요.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땅은 전부 주택의 땅이다. 일부 주택의 땅이다. 자, 전부 주택의 땅이다. 일부 주택의 땅이다.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시험 볼 때 못 풀어요. 자,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위에 건물이 전부 주택이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땅은 전부 주택의 땅으로 해석한다. 일부 주택의 땅으로 해석한다. 자, 전부 주택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주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주택의 땅이라고 해서 이 주택의 땅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그렇죠. 꼭 단서를 전부 주택으로 가는데 대신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한도를 생각해가지고 한도만 먼저 생각하고 전체 주택의 땅이라는 생각을 못 해버리신 분이 많아요. 전체 주택의 땅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도라는 것은 도시 밖에 있을 때는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 비과세고 10배.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5배. 도시 중에서도 수도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들어오면 3배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또 마지막 하나 더.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건물은 주택만 주택이에요. 주택만 주택이니까 밑에 있는 땅은 전체가 주택의 땅이다.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주택의 땅이다. 해당하는. 자, 그러면 주택 부분에 그럼 비율 여기서 땅은 총 토지 곱하기 총 건물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만큼만 주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전체 땅을 전체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까지만 주택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렇게 구했으면 이렇게 주택의 땅을 구했으면 이 주택의 땅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또 한도를 구하셔야 돼요. 한도를 한 번 더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에서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겸용주택에 계산 문제가 났을 때는 반드시 한도를 구한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전체 주택의 땅을 먼저 찾아놓고 그 주택의 땅은 무한정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2년 전에 여기를 출제했어요. 재산세 겸용주택을 출제했어요. 그러면 재산세 겸용주택을 출제했다는 걸 딱 봤어. 제가 출제 이용이다. 그러면 재산세 겸용주택이 나왔네. 그럼 제가 발을 옆으로 싹 한 발 띄워보니까 무슨 세가 또 겸용주택이 들어있는가? 양도소득세가 겸용주택이 들어있으니까 겸용주택이 이런 문제 내면 학생들이 헷갈리겠다 그런가요? 계산 내면 헷갈리겠다 생각하는가? 계산 내면 못 풀겠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문제를 잘 풀게 내놓은가 못 풀게 내버린가? 그러면 계산 문제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계산 문제 하나 정도 연습을 반드시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연습을 하실 때, 연습할 때 어떤 걸 하셔야 되는가 한번 봐봐요. 여기서 연습할 때 주택이 상가보다 큰 걸 연습하는 게 좋겠는가요? 적거나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연습하는 게 좋겠는가? 그렇죠.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연습 안 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참 모르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겸용주택 계산 문제 나면 포기 또 그래. 연습 한 번만 하시면 돼 이거.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물 판단하는 거. 여기서 요 둘 중에요. 요 끝에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중에 한 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 두 개.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줄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거예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공부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공부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재산세는 물릴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재산세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상에 등재가 안 됐으니까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무슨 현황으로 바꿔서 물리는가? 그렇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공부상과 사실이 달라도 뭐에 따라서 물려버리면 된가요? 그렇죠. 사실에 따라서 물리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라서 사실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렸어요. 사실에 따라서 물렸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네, 이분은.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공부상으로 쓰고 있다는 야인 공부상과 달리 쓰고 있다는 야인가? 달리.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면서 사실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해 봤더니 공부상보다 세금이 더 올라가는가 내려가 버린가? 내려가 버리죠. 대래 내려가 버리면 원래 내려가더라도 뭐에 따라서 물려야 맞는데 사실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정부한테 허가를 받고 이렇게 쓰고 있다.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쓰고 있다.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 공부상으로 돌려서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리 원칙에서 빠져나간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네, 과세 기준의 현재 사용이 일시죠. 자, 일시죠.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일시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더라도 원래는 사실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쓰고 있는 걸 일일이 찾아내겠는가? 못 찾겠는가?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공부상에 따라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출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게 글씨가 몇 개 안 돼서 쓰기가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교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수들은 시험 문제 낼 때 허가 안 받는 걸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해요.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는 걸 나쁜 액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시험에 내면 무허가 이런 걸 시험에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용으로 출제할 거란 이야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요. 이게 원래 지금 파트를 그 과세 대상물 파트가 1시간에 딱 끝나야 되는데 1시간이 지금 더 가버리고 있어요. 1시간이 더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까지 가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 과세 대상물 파트가 좀 안 끝났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